코인 왕자입니다. 자, 23년도 올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자, 현재 비트를 보게 되면 23년도 여기, 그래서 현재 여기, 자, 계속 올라갔습니다. 조정받고 가고. 자, 근데 여기까지 올 동안에 이게 최초 발생이 됐는데 꼭대기에서 최초 발생이 됐습니다. 하필. 자, 그럼 뭐가 최초로 발생했냐? 그 부분은 이제 23년 전으로 보면은 그때는 있었는데 올해 기준으로 봤을 땐 처음이니까. 지금 보시면은 지금 비트가 4.9에서 거의 5% 빠지고 있잖아요. 근데 올라와 주고 있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좀 갑옷을 좀 착용한 상태다. 갑옷 입은 알트코인들. 근데 얘네 지금 두 개를 묶어서 좀 봐야 되는데, 지금 비트가 5% 빠지고 있고 이더리움은 더 빠지거든요. 아, 비슷하네요. 조금 올라왔네요. 비슷하게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많이 내려오고 있는데, 알트코인들이 양봉불 켜준 애들이 있습니다. 또는 보합에서 1, 2%만 빠져준 애들이 있어요. 일단 요거 자체가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특이사항이에요. 올해 이게 2019년도에서 20년도에는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두 번째 왔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고점에서 발생했다라는 거죠. 고점에서 이더나 비트 대장들이 밀리는 사이에 보통은 이제 싹 다 밀리는데, 한번 출렁이다 살짝 출렁이더니 다시 올라와주는 이런 증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장세를 어떻게 좀 봐야 되냐? 갑옷 입은 알트코인들이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알트코인들을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으면,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이런 상황 속에서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일 수 있는 구간도 확연하게 좀 보여지더라. 단순하게 비트 밀렸는데 안 빠져서 좋게 봐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안 빠진 구간이 2016년도부터 보면 한 두 차례에서 세 차례 정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업비트에서는 차트가 좀 제한적이라서 다 안 나오고, 해외로 보면은 한 세 번 정도 보여요, 흐름상. 그래서 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장중에는 거의 7%까지 내려갔죠. 6%가 넘게 내려갔는데, 그때 빠졌던 애들 보면은 장중에 밀림새는 나왔습니다. 자, 이뮤터블도 지금은 잘 가지만 장중에 출렁임 현상으로 급락이 나오는, 마이너스 10% 넘게 빠져주는 애들이 많았어요. 자, 지금은 이제 반대로 보면 마이너스 10 니어 프로토콜을 제외한 나머지는 뭐 9%, 8%대, 7%대가 상당수 많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이례적인 거죠. 올해로 놓고 보면은 이게 이때도 안 그랬거든요. 이게 이제 비트로 보게 되면은 중간에 조정받은 날이 있었어요. 여기서 한번 밀렸고, 그 다음에 여기도 밀렸거든요. 이때는 알트들이 아예 시세를 못 줬습니다. 그래서 비트만 올라가고 있다가 알트들 이제 조금 가려고 하면은 비트 눌릴 때 같이 빠지고, 요런 증상이었는데, 지금 자리에서는 빠지는 애들이 있지만 버텨주는 애들이 있다. 그 버텨주고 있는 애들을 자세히 보니까 뭐가 들어왔냐면 수급이 강하게 들어와준 코인들이에요.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진입할 수 있냐? 요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집니다. 왜냐면 더 심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좀 길어질 수가 있는 게, 타격이 좀 심할 수 있는 거는, 일단 대장들 하락에 대해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속이 좀 될 것 같은데, 일주일이면은 참 다행인데, 길면 1주에서 많게는 2주까지 조정 가능성이 좀 보여지거든요. 이때를, 조정대를 활용해서 알트 공략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또 알트 공략하자고 지금 막 사고 이러시면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클라이막스가 좀 될 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알트들이, 그 대장들이 빠져주면서 알트가 만약에 이제 상황이 좋아지잖아요. 좋아지게 되면은 그냥 올라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굉장히 길게 한번 가줄 수 있는 알트 시세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아무거나 보면, 샌드박스다. 샌드박스도 보면 이렇게 이번에 잘 올라왔거든요. 어제도 출렁거리긴 했지만, 그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직 많이 못 갔어요. 그죠? 1000원도 못 올라갔고, 1200에 대한 저항도 좀 보여지고, 아무튼 이제 그렇게 좀 보여지는데, 거기를 바로 간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동안에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적용이 되게 돼 있거든요. 왜냐면 비트 플러스 이더리움 얘네가 씨앗을 뿌려준 애들이 알트들이에요, 사실상. 그죠? 그러면 비트하고 이더가 어느 정도 반영을 해서 올라가 줬다면 얘네들도 꼭 똑같지는 않아요. 비트 100% 갔다고 해서 알트코인 무조건 100 가야 돼 이런 개념은 아닌데, 최소한 그동안에 이제 시장에 대한 그 분석으로 보면은 60% 이상은 따라와 줬습니다. 60% 이상 따라와 줬어요. 근데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못 간 애들이 수두룩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알트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야 된다. 단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알트들 시세가 나올 수 있는데 그 뒤가 더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우리가 시장이 좋아지고 나면 그때만 자꾸 쳐다보지 그 뒤를 안 봐요. 그래서 이제 망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요 뒤하고 요 뒤까지 최소 두 수 정도까지는 대략 예측을 하면서 좀 봐야 되는데,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이제 분봉상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어제죠. 어제 오전에 이제 좀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말고 여기서도 한번 무너지기 시작했죠. 자, 왜 하필 비트코인이 5천 후반에서 6천만 원 정도 왔을 때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까? 근데 요 보게 되면 이때도 요 물량 컸거든요. 적지 않았어요. 근데 어제 더 많이 터졌죠. 여기 1번이라고 보고 여기 2번이라고 본다면 2번 자리에 대한 매도 물량이 확연하게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크기냐면, 자,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한 일주일 정도 올랐잖아요. 여기서 조정받고 막 상승하기 시작했죠. 요 구간 중에서 가장 많은 매도 물량입니다. 그렇죠? 확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러면서 지금 데드크로스 구간이 발생이 됐고 이탈범이 발생하고 있고 전체 흐름이 다 망가진 상태예요. 그럼 비트 망가졌으면은 알트 못 사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볼 수가 있는데, 알트 입장에서는 얘네가 조금 이제 지금은 그렇지만, 지금 말하기 그렇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불장에 가까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기회도 만나볼 수 있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메이저 코인들이나 아니면 대장들은 조금 이제 회피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좀 피하고 어느 정도 이제 알트들이 좀 시세를 줬을 때 그때 가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 왜냐면 물량 빠진 것도 물량 빠진 건데 고점에서 일단은 일봉상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라는 거는 주의 신호예요. 주의 신호. 이게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런 뜻으로 보셔야 돼요. 그 정도의 조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방어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비트가 이렇게 올랐어요. 올랐고 알트도 이제 만약에 올라가서 슈팅이 나와서 어떻게 둘 다 갔다라고 친다면 이때부터가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생각하기 싫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보고 있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봤을 때 오늘이 12월 12일인데 다음 주가 되면 다음 주 일요일이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거든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브 때 오히려 시장이 약간 좋아지거나 좀 더 심하면 계속해서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주에서 2주 정도는 비트코인을 조금 경계를 심각하게 해야 된다라는 거고, 그 사이에 알트코인 시장을 일부 조금 볼 수 있는 공간도 있다 보니까 관심을 갖자. 근데 문제는 알트들이 다 안 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팩트예요. 지금 9시 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도 5% 빠지고 있는데 빨간불 켜준 애들은 사실상 뭐 한 7개 정도, 그죠? 그리고 1, 2%대도 한 5개 정도밖에 안 보여. 그래서 대략 10개 정도 애들이 조금 쌩쌩하게 살아있는 편이긴 하지만, 이렇게 눌린다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0% 이상 빠지게 돼 있습니다. 코인들이 막 마이너스 15% 가거나 20% 가거나 막 이래요. 근데 굉장히 올해 특수사항이 생긴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공격적으로 가지 말고 일부 좀 자산 운영을 좀 해가면서 현금 확보도 좀 해놓자 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개념으로 볼 수 있냐면, 자, 봐보세요. 이게 지금 올랐잖아요. 그죠? 10월 중순부터 해서 빵 쳤다가 조정받고 또 쳤다가 이제 눌리고 있잖아요. 이 눌림 폭을 이때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봐봐. 작년에도 빵 치다 눌렸잖아. 그죠? 이렇게 이때 눌린 거랑, 그죠? 이게 이제 21년도니까 23년도인 지금하고 완전 다릅니다.
완전 달라요.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뭐 비스무리하게 이렇게 뭔가 슈팅 꽉 때리는 요런 구간인 것 같기는 한데 다시 살아서 올라갈 수 있냐? 요게 이제 위험해진다라는 거예요. 비트가. 그래서 요 상태를 전체적으로 좀 확인한 후에 진입을 해야 되는 거고, 이번에 좀 자칫 잘못하면 알트 시세가 나온 이후에는 좀 시장이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케이스도 좀 보여지더라. 자, 그러니까 거기까지 우리가 조금 내다봐서 얘기를 좀 해봤어요. 추측이긴 하지만 대신에 전체적으로 시장들이 아직도 물량 부분에 있어서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진 않아요. 어제 비트코인 하루 거래대금이 지금까지 해서 7천억이에요. 7천억. 보통 평균 3, 4천억이면은 4%, 5% 시세를 줬었는데 지금 거의 2배 터졌죠. 그만큼 물량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 이제 인버스 개념인데 테더 쪽이죠. 이쪽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급이 빵 하고 들어왔습니다. 얘 나간 거만큼 수급이 반대로 얘로 들어왔거든요. 테더 쪽으로.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금은 비트가 당장 갈 자리는 아니구나.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비트가 좀 진정이 되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좀 조정을 좀 쉬었다 간다고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조정을 좀 여유 있게 길게 줘야 돼요. 주봉상 보게 되면 뭐 조정을 많이 줬다라고 느낌이 안 들어요. 사실. 그죠? 제가 봤을 때는 5천 초반에서 5천까지는 한번 깼다가 다시 살려놓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렇게 살짝밖에 안 빠졌기 때문에 이것도 살짝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인 거는 어느 일정 구간의 가격을 봐야 되는데 사실 오늘 종가 자리예요. 종가 자리가 중요했고 이게 어제 빠졌던 적점이 5,546만 원이거든요. 저기를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기 깨졌으면은 비트코인이 거의 급락장으로 갈 수 있는 폭락 사태가 왔을 거예요. 그 부분은 이제 좀 다른 또 해석이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그래서 얘가 5,500 저기 중반 자리를 지켜준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구나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다행인 부분이고 지금 이제 이번 주까지는 비트가 여기 5,500 한 50 정도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를 꼭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 깨져서 이제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는 사실상 워밍업 요 구간 어제부터 지금까지 밀린 구간은 워밍업 자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이탈이 돼버리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 구간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알트도 사실상 어떻게 될지는 좀 정확히 좀 추측하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래서 최소한 소액으로 좀 접근을 하고 방어적인 형태를 만들어 두자. 자, 이렇게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